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골드 실버 시장은 저번 주말장에서 소폭 하락했고, 어제는 조정 우행보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번 주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문제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이 뉴스거리가 많았죠.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의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예. 대선 후보직을.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까지 모든 뉴스를 그것이 다 덮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골드나 실버나 마찬가지로 주말장에서 하락을 했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중에 2,400불대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2,400불대가 어쨌든 잘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골드는 이게 어제 살짝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골드 실버는 주말에 하락한 이후에 어제는 거의 조정장으로 지금도 역시 조정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을 하고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지금 이제 1트로이 온스당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2,401불 10센트가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고, 1g에는 77불 20센트, 1kg에는 77,197불 10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5만 2천원, 팔 때가 39만 7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2,203만 9천원, 1억 2,003만 9천원, 1억 2,203만 9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10만 단위가 빠지면서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103포인트, 장중에는 104.1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04포인트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2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선거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가 또 다시 재등장하면서 달러 강세가 또 더 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이제 복잡 미묘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4.245입니다. 장중에는 4.1포인트 4.140까지 떨어졌다가 4.245인데 지금 조금 떨어졌지만 어제 저녁 같은 경우 4.280까지 또 찍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 문제 또 공화당 문제 한 번씩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제 수익률도 이게 조금 4.1 밑으로 쭉 빠지다가 4.240, 248, 280까지 올라갔는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도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 상승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골드 실버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원환율이 1384원입니다. 1400은 육박했죠. 139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거의 박스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67,500불대에 흘러가고 있다. 장정에는 68,000, 어제 68,300불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거의 66,800불까지 요 사이에 거의 1000불대에서 등락을 하면서 우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이 소폭 올랐습니다. 3,493불.
이들은 좀 호재가 있죠. ETF가 이제 곧 이 승인이 일부 거래소는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이게 ETF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비트코인처럼 물량을 많이 소진하듯이 이더리움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휴일에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격리 중인데 이번이 세 번째 코로나에 걸렸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격리 기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지금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뭐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여론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 두 대선 후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트럼프가 47%, 해리스가 45%, 2% 차이로 지금 현재 거의 박빙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해는 대선, 미국 대선, 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 이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최근 4년 전에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대통령 선거 할 때에 어쨌든 새로운 정책을 내놓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는,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 인하, 피봇 정책을 쓰는 이제 이 입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당분간엔 시장은 굉장히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선도 큰 영향을 주지만 골드 실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90% 가까이가 이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금리 인하 하지 마라, 연준에다가 요렇게 뭐 지금 한 방씩 날리고 있죠. 말씀드렸지만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트럼프는 어쨌든 옛날 방식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가장 먼저 부동산에다가 뭔가 펌프질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대체 에너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소요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뭐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 그 선거 관련해서 지금 그 민주당에는 공화당이 맨 먼저 큰 이슈가 있었고 민주당에 또 큰 이슈가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옛날 그 바이든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 대통령 그 후보 경선에 나왔던 분이죠. 그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런닝메이트로 이렇게 했죠. 해리스 부통령은 자마이카에 있는 뭐 경제 관련된 교수, 스탠포드의 지금 자문 뭐 어떤 그런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시고, 모치는 또 이게 여성 질환, 이 유방암 쪽에 세계적인 근위자. 그래서 상당히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어떻게 봐보면 상당히 엘리트 쪽에서 교육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제 모치는 인도계 미국인이고 부치는 자마이카계 이제 미국인인데 만약에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첫 흑인 여성 대통령 이렇게 되겠죠.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결과 있기를 특히 우리 아시아 쪽이니까 조금 땡깁니다.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 중반에 이제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 이제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이죠. 여기 에러가 나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공항 관련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래서 예약이나 뭐 항공기를 띄운거나 이런 쪽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데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 되는 게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업해 가지고 한다 그러죠. 여기에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복구하는데 지금 이제 복구를 하고 있고 일본은 아직까지 복구를 못 하고 있고 이게 복구하는데 이제 10억 달러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 클라우드 시스템 요 회사는 지금 주가가 뭐 거의 뭐 16% 폭락했다 그러죠. 예.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부는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되긴 됐는데 빠르게 또 IT 국가답게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천연가스가 지금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리면서 가스값이 상승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인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니까 2026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제 자동차 만드는 곳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들어가서 이 자동차를 제조하는 막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2026년에부터 이제 이 로봇을 양산하겠다. 그래서 뭐 아마 이거는 산업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조 라인에는 뭐 이런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이 담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후티 반군 군 기지죠. 그 이란에서 무기를 후트 쪽 보내서 거기에다가 이제 군 기지에서 조립하고 뭐 이런 이제 준비하는 그런 군 기지를 F-35를 동원을 해가지고 폭격을 했습니다. 그 거리가 1700, 1800km 정도 된답니다. 1700, 1800km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중 급유기를 띄어서 지금 이 급유를 해서 공격을 감행한 이런 부분인데 그 1700, 1800을 넘어가려면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넘어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리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어떠한 비행물체도 사우디아라비아 허락 없이는 못 지나간다 이렇게 뭐 발표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눈 감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F-35를 동원해 가지고 후티 반군 기지를 폭격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중동이 이 네타냐후가 계속 여기저기 그냥 이 돌아다니면서 골목 대장한테 눈만 좀 째려보면 주 배 닦고 이러는 것 같은데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미국을 방문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만난답니다. 예,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중동 문제를 의논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또 물론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겠죠. 예,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겠다라는 얘기는 뭐 자기 대통령 당선 70%까지 나오기 때문에 무게추가 그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외국 정상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는 사실
지금 2,400불대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400불대를 잘 지켜야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이 시장의 상승의 이 탑을 찍을 수 있다. 2,400불이 2,300불, 2,300불, 400불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2,400불을 지키면 더 좋고 최소한 2,300불 중반까지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 역시도 지금 뭐 이 이제 댓글 중에 왜 실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줍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실버 부분은 더 실버 시황에 더 디테일하게 SVT 실버 그래서 채널에 가시면 시황 분석을 해서 매수 매도 어느 정도 타점까지도 말씀드리니까 그쪽에 가서 좋아요 구독 누르고 그쪽 채널에 그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막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주중에 뭐 이번 주 주말 이렇게 지내면서 그렇지만 골드 실버는 어제 거의 행보를 했다. 오늘도 그 비슷한 흐름을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 이번 주에 그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8월 달까지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도 모두 성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원하고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